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84쪽에 서울 1964년 겨울이라는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작품은 아까 산보 가는 길이랑 조금 이제 비슷하면서도 다른 작품인데, 자, 보면은 여기도 일단 세 인물이 나와. 그, 안, 나 이렇게 나오지. 그라고 나오고 나라고 나오고 안씨라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역시 뭐야? 인물들이 다 어떻게 익명화되어 있지. 이름으로 나타나지는 않지. 근데 이 사람들이 선술집, 그냥 길거리에 있는 술집에서 우연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야기를 막 자기 얘기도 하고 마음속에 있는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 만난 사람들이 술집에서 만나서 그냥 겉으로 이제 겉도는 얘기들이지, 세상 얘기들도 깊이 있게 하지 않고 뭐 그렇죠, 뭐 세상이 그런 일이죠, 뭐 이런 식으로 하던가, 그렇게 정말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막 하면서 어떻게 그러다가 하는데, 이제 그라고 하는 사내가 이제 30대의 가난한 외판원인데 1960년대 방향을 상실한 하층민을 대표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아내랑 이제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아내가 죽었는데 너무 가난해서 장례를 치를 비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시신을 병원에 이제 의대생 실습용 시신으로 팔았는데, 그걸 가지고 너무 자책감에 괴로워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가 나와 아내에게 와서 같이 있어 달라, 같이 술을 먹자, 뭐 같이 여관에 들어가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나하고 아는 그를 위로해 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를 맺거나 이런 거를 귀찮아하고 번거로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지, 그는. 그치? 그래서 이렇게 혼자 괴로워하다 결국에 자살하게 되고, 그가 자살한 것을 나와 아는 보고 어떻게 그냥 모르는 척하고 도망 나오거든. 그치? 그래서 안이라고 하는 사람 부잣집 아들 대학원생인데 1960년대 지식인이야. 근데 어때? 극도의 염세적인 태도, 그냥 세상이 잘 되지 않을 거라고, 어차피 다 망해버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된 절망에 빠져있는 당대 지식인의 부정적인 측면을 드러내는 인물인 거지. 그리고 나는 이제 구청 병사계에 근무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도시 소시민이야. 자, 그래서 그냥 심한 고독감을 느끼지만 그 고독에 이제 익숙해져서 그냥 냉소적이고 아무 생각 없이 삶을 살아가는 인물을 대표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셋이 모여서 이제 술도 마시고 이제 여관에 가고 있는 상황인 거야. 여기서 이제 결말 부분에 해당이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모두 고개를 숙이고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서 거리로 나왔다. 적막한 거리에 찬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다로 시작하고 있어요. 요 교재에 실려있는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적막한 거리, 찬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는 거리가 바로 뭐야? 뭘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겠어? 1960년대의 서울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보면 이상해졌다. 자, 그래서 보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1960년대의 60년대 서울의 겨울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빨간색 잘 안 보이지? 다른 색깔로 바꿔야겠다. 그래서 이 1960년대 겨울의 쓸쓸한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존주의와 허무주의, 초현실주의, 허무의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사상적인 배경이 이렇게.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적인 방황, 그리고 인간적인 연대감이 없다. 그치?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외된 삶, 그리고 허무한 생각,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어때? 사상적인 배경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주제를 잘 기억해서 보시면 되고,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이 주제가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런 1964년 서울의 쓸쓸한 어느 겨울날이지. 몹시 춥군요 라고 사내는 우리를 염려한다는 음성으로 말하면서, 추운데요, 빨리 여관으로 갑시다. 아니 말했다. 방을 한 사람씩 따로 잡을까요?
아니 우리에게 말했다. 그게 좋지요. 모두 한 방에 드는 게 좋겠어요. 라고 나는 아저씨를 생각해서 말했다. 그러니까 아저씨는 지금 어때? 아내의 시신을 병원에 팔고서는 지금 술집에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서 그 괴로움을 위로받고 싶은 사람이니까 분명히 혼자 있고 싶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에서 나는 아저씨를 생각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저씨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그치?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런 거를 요구하고 나를 위로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의 힘도 남아있지 않은 거야. 그래서 아저씨는 그저 우리 처분만 바란다는 듯한 태도로 또는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도 모른다는 태도로 멍하니 서 있었다. 여관에 들어서자 우리는 모든 프로가 끝나버린 극장에서 나오는 때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고 거북스럽기만 했다. 여관에 비한다면 거리가 우리에게 더 좋았던 셈이다. 벽으로 나누어진 방들. 자, 이 벽으로 나누어진 방들에 우리는 방을 하나씩 따로따로 잡고 다 들어갈 거지. 그러니까 벽이라고 하는 건 보통 뭘 의미했어? 우리가 여지껏 봤던 다른 작품들에서 보면 벽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들 사이에 마음의 벽을 의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지.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벽으로 나누어진 방에 각자 들어간다는 것은 뭐야?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갖지 못하고 타인에 대해서 무관심한 현대인의 인간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 벽으로 나누어진 방들, 그곳이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이었다. 모두 같은 방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어요? 라고 내가 다시 얘기했지. 그랬더니 아니, 난 아주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방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의미가 되지. 방은 각각 하나씩 차지하고 자기로 하지요. 혼자 있는 게 싫습니다. 라고 아저씨가 중얼거렸다. 아저씨는 지금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할 만큼의 기운이 없어서 이렇게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는데 그거를 어떻게? 아니 무시하고 뭐라고 얘기해? 혼자 주무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라고 얘기하지. 우리는 복도에서 헤어져서 사환, 그 신부름꾼이야. 사환이 지적해준 나란히 붙은 방 3개 각각 한 사람씩 들어갔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단절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화투라도 사다가 놉시다 라고 내가 얘기했지만 난 아주 피곤합니다. 하시고 싶으시면 2분이나 하세요. 라고 아는 말하고 나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러니까 나도 어때? 무한하니까 나도 피곤해 죽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나도 아저씨에게 말하고 나서 내 방으로 들어와 버렸지. 그리고 숙박계에는 거짓 이름, 거짓 주소, 거짓 나이, 거짓 직업을 쓰고 나서 그러니까 숙박계에 써있는 것 어느 거 하나도 어때? 진짜 자신의 모습은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나타내겠어? 현대인의 허위의식, 그러니까 진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현대인의 허위의식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어때? 사환이 가져다 놓은 자리끼는 이제 자기 전에 목이 마를 때 마시라고 갖다 놓는 물 얘기해. 그러니까 물을 마시고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물 마시고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꿈도 안 꾸고 잘 잤지.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아니 나를 깨우면서 뭐라고 얘기해? 그 양반 역시 죽어버렸습니다. 아니 내 귀에 입을 대고 그렇게 속삭였다. 예? 나는 잠이 깨끗이 깨어버렸다. 자, 보면 아이고 너무 많이 갔다. 나는 잠이 깨끗이 깨어버렸다. 그러니까 나는 그 아저씨가 정말로 죽을 줄까지 몰라서 굉장히 놀랬지. 근데 아는 나에게 뭐라고 얘기해? 역시 죽어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아는 아저씨의 죽음을 어느 정도 예상했겠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방금 그 방에 들어가 보았는데 역시 죽어버렸습니다. 역시 나는 말했다. 이 역시는 이 사람이 알고서 예감하고서 디귿에서 봐봐. 역시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이 사람도 했잖아. 근데 정말로 죽을 줄은 몰랐던 거지. 그래서 정말 이 아저씨가 너무 외로워서 죽을 것도 같은데 해서 한 방에 있지 않겠습니까? 뭐 화투나 쳐볼까요? 이런 얘기들을 했던 거지. 그래도 어떻게? 마음 한구석에는 정말로 죽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리고 그 아저씨랑 인간관계를 맺고 뭔가 자기가 나서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어때? 귀찮게 느껴졌던 거잖아. 그만큼 적극적이지는 않았던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역시 하고 나는 말했다 했어. 자, 그래서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아직까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린 빨리 도망해버리는 게 시끄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죽음에 그 사람이 왜 죽음을 택했고 어떤 사람인지 상관하고 싶지 않은 거야. 문제가 시끄러워지지 않는 거지. 그런 시끄러워지는데 끼고 싶지 않아 하는 거지. 그런 어때? 이기적인 속성. 누가? 안이랑 나가. 그치? 안과 나의 그러니까 안과 나라는 건 현대인의 이기적인 속성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이지요. 물론 그렇겠죠. 나는 급하게 옷을 주워 입었다. 개미 한 마리, 방에 개미가 한 마리 있는데 그 개미 한 마리가 방바닥을 내 발이 있는 쪽으로 기어오고 있었다. 그 개미가 내 발을 붙잡으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나는 얼른 자리를 옮겨 디디었다. 그래서 이 개미 한 마리는 나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가진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저씨를 내가 이만큼 잡고 어떻게 했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양심의 가책, 후회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만 그걸 나는 어떻게 나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나는 얼른 자리를 옮겨 뒤졌으니까 이런 것까지 나는 어때? 외면해버리고 나왔지. 밖은 이른 아침에 쌀랑눈이 내리고 있었다 했어. 자, 쌀랑눈이 내리고 있어. 자, 이른 아침에 이른 겨울 아침에 쌀랑눈이 내리고 있으니까 어떤 분위기? 매우 쓸쓸하고 싸늘한 분위기를 제시하겠지.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빠른 걸음으로 그 여관에서 멀어져 갔대. 난 그가 죽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안이 말했고 난 짐작도 못했습니다. 라고 나는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역시 라고 하는 거는 뭐야? 그 사람이 정말로 죽을 거라는 생각까지는 못했다는 거지. 이 아저씨가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어해서 죽을지도 모르나 이런 생각을 잠시 했었지만 그것까지는 정말로 죽겠구나 라는 생각까지는 못했어. 그러니까 이 지그세 역시는 그 안이 역시 죽어버렸습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그냥 똑같이 받아서 되풀이한 거야. 자, 그래서 나는 어떻게 짐작도 못했습니다 라고 사실대로 얘기했지. 난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그는 여기서 아니지. 코트깃을 세우면서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요. 할 수 없지요. 난 짐작도 못했는데 내가 말했다. 짐작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라고 안이 나한테 물어봤지. 18건 막 욕하고 있지. 어떻게 합니까? 그 양반 우리들 어떡하라는 건지. 그러게 말입니다. 혼자 놓아두면 죽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게 내가 생각해본 최선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라고 얘기했어. 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간적인 유대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떠냐면 귀찮은 거야. 그냥 고독하고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런 무관심 간섭하지 않으려 하고 이거에 그냥 익숙한 모습들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지. 뭐 혼자 놓아두면 알아서 잘 하지 않겠어? 라는 반응이 나타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타인과의 교류가 완전히 불가능해진 상황인 거지. 귀찮아하고 있지. 그리고 고독과 단절에 익숙해. 그러니까 지금 이들로 따지면 왕따 당하고 아무 친구가 없는데 그냥 친구가 없는 상황에 익숙한 사람인 거지. 그런 애들은 어떻게 친구를 못 사귈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현대인들은 어떻게 타인과의 교류를 맺고 인간관계를 맺고 공동체의식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작가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 정리했으면 지우고 계속 봅시다. 난 그 양반이 죽으리라는 것 짐작도 못했으니까요. 약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모양이로군요. 아는 눈을 막고 있는 어느 앙상한 가로수 밑에서 멈췄다. 나도 그를 따라가서 멈췄다. 그가 이상하다는 얼굴로 나에게 얘기를 할 거야. 그치? 자, 그러니까 이 앙상한 가로수는 지금 여기서 그걸 지금 이 앙상한 가로수 밑에서 얘네 둘이 무슨 얘기를 해? 둘이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자, 그러니까 안은 눈을 막고 있는 어느 가로수 밑에서 눈이 내리고 있는 앙상한 가로수 그리고 나 이런 풍경을 통해서 어떻게
현대인의 고독한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멈추고 그가 이상하다는 얼굴로 나에게 물었대. 김형이 바로 나지. 우리는 분명히 25살짜리죠? 난 분명히 그렇습니다. 나도 그건 분명합니다. 두려워집니다. 뭐가요? 난 뭔가가 그가 한숨 같은 음성으로 말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너무 늙어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자, 늙는다는 얘기는 뭐야? 그냥 단순히 나이를 먹는다라는 걸로 의미하고 있다기보다는 지금 봐봐.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타인의 죽음을 방치했지. 그리고 그 죽음을 귀찮은 어떤 문제거리 정도로 생각하고 휘말리기 전에 빨리 나옵시다 하고 나와버렸잖아. 그런 자신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성향이 타인의 죽음마저도 아무런 생각 없이 전해질 정도로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극단적인 것임을 깨달았어. 너무 많은 세상사를 봐서 어느 정도 타인의 일이나 세상에 호기심이 없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지. 그거를 늙음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때?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호기심도 없고 의미도 없는, 그치? 너무 늙어버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자신들의 상태가. 그래서 우리가 너무 늙어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게 되죠. 우린 이제 겨우 25살입니다. 하여튼 그가 내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자, 여기서 헤어집시다. 재미 많이 보세요 하고 나도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자, 근데 여기서 손을 잡았다고 해서 얘네 둘이 이런 대화를 나누고 손을 잡았다고 해서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었다라고는 볼 수 없겠지. 그치? 그냥 인간적인 유대감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인 인사를 하고 헤어지게 된다는 거잖아. 자, 그래서 아까 위에 주제 다시 한번 보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뚜렷한 가치관을 갖지 못한 채 그냥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방황 그리고 연대감의 상실이라고 하는 주제의식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밑에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자, 여기는 이제 여러분 책에는 없어요. 외파는 아저씨의 자살 했지, 그치? 그 두 사람의 반응 어때? 나는 짐작도 못했습니다. 이러고 멍 때리고 있었고 아는 저 사람 죽어버렸으니까 우리 문제에 휘말리기 전에 얼른 나가버립시다 모르는 척하고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런 반응 앞에서 작가는 대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 인 거지. 자,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어때? 그 죽음을 외면하고 마는 거지. 그리고 시체를 두고 거리로 나온 두 사람은 그냥 방향 없이 길을 향해서 갈라서고 자기 갈 길 향해 갑시다 했으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임해서도 결코 합치될 수 없는 하나가 될 수 없는 현대인의 고독하고 파편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잖아. 그치? 이런 현대인의 고독하고 파편적인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지. 자, 그러면서 나, 안, 사내 등으로 익명화시킨 인물들이 등장했지. 그거는 왜 현대인들이 어때? 자기중심적으로 고립된 채 이제 인간관계를 맺지 않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도시인들의 고독한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익명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각각의 이런 생각해볼 문제들 정리해 보시고요.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